89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절차들을 한번 보면은, 결정하고 나서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은 고시를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고시하고 나서 입안권자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이걸 입안권자가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하는 게 아니라 열람만 시켜줍니다. 기간 제한 없이.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은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죠. 지형도면 작성. 그 다음에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지형도면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다음에 지형도면 작성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면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자, 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해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말로만 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가 주거지역인지, 어디까지가 상업지역인지에 대해서 지형도면으로 표시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지형도면으로. 자, 그러면은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 이 단계에서는 누가 다 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 결정하고 나면 결정권자는 고시를 하고 그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입안권자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은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 그래서 작성을 입안권자가 합니다. 입안권자 누구죠? everybody. 그거를 자, 써보면은 국장, 시,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되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예외, 원칙 예외 없이 이렇게 나눠보면, 자, 그 다음에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은 도지사만 승인합니다. 도지사만. 승인은 도지사만. 자, 국장은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시도지사, 지가 지한테 승인 받을까요? 그 다음에 시는 나랑 동급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동급인데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겠습니까?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에 대해서 도지사만 승인을 합니다. 승인은 도지사만 합니다. 도지사만. 그 다음, 자, 국장은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역시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하고, 이거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국장, 시, 도지사 이 사람 누굽니까? 결정권자. 자, 그래서 자,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작성은 입안권자가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입안권자. 그 다음에 고시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겁니다.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작성은 입안하는 사람이 지금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들고 있으니까 입안권자가, 입안한 사람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고시는 결정권한 있는 사람이 고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대도시시장도 고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겠죠. 결정권자니까. 그 다음에 자,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죠. 결정을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이런 것들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자기가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즉,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을 했죠. 그거는 지형도면을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승인 안 받고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하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고시는 결정권을 있는 사람, 즉 시장 군수도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고시를 합니다. 승인 안 받고. 이렇게.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기득권 보호가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 89페이지.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아니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합니다. 날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규정한 사항, 이거 뒤에는 됐습니다. 뒤에는 보지 마십시오, 이거. 그 다음에 2번, 경과 조치. 기득권 뭐죠? 자, 여기 안 보면은, 이때 관리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자,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나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쭉 해오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 원칙은 사업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네. 원칙은 그냥 사업을 하면 되죠.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고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일 때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죠. 이게 관리계획에서의 기득권 보호. 자,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이거 3개월이지 30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0일 아니고 3개월.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자, 보죠. 관리계획 결정의 특례 해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세 번째 줄내로 보시면 되죠. 당해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면 되죠. 이렇게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고. 근데 바로 2번.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냥은 안 되고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뭐 해야 됩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신고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거는 어려우니까 보지 마십시오, 이거.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형도면. 작성 누가 하죠, 작성? 그 옆에다가 입안권자. 작성해가지고 그 옆에 입안권자라고 써두시면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안권자인 특, 광, 시, 군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그 밑에 국장이나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특, 광, 시, 군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입안한 사람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입안한 사람이. 그 다음에 지형도면 승인은 누구만 하죠? 도지사만이라고 써두셔도 됩니다. 도지사만.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대도시시장은 제외하죠. 이 사람은 결정권한에 있으니까. 대도시시장은 결정권한에 있으니까 당연히 빼야겠죠.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에 대해서 도지사만 승인을 합니다. 근데 결정권한에 있는 대도시시장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지형도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 고시된 관리계획의 내용을 대조해서 착오가 없다면 30일 이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고시 연락.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하죠? 결정권자. 그래서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까지 있어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있는 이유는 요거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여기 막 축약을 해놔서 써놨는데 지구 단위 계획 그 가로 안에 막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조문에 가보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시장 군수가 직접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여기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라고 되어 있지만은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 4번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정비. 재검토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는 우리가 재검토 같은 거 배운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재검토를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의 타당성 검토 보시면은 이거는 1, 2월 달에 안 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 5년마다 정비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기획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밑줄 하시고 3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타당성. 자,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재검토를 하는데 그 관리계획의 내용 안에 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3년 안에 사업을 안 한 거죠.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하면서 3년 안에 시행을 안 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걸 하는 게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해주라는 겁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됐습니다. 니은도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면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도 따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3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걸 진짜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설치는 했는데 여건 변화 등으로 이걸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검토도 따로 검토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이건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체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 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고 그걸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거. 요거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다시 아마 볼 겁니다. 요까지. 자, 계획 3가지죠. 계획 3가지. 3가지 계획인데 요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많게 나올 때는 뭐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1문제,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서는 1문제 내지는 2문제, 2~3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요 안에서만. 그리고 계획 수립의 절차에 관해서는 여기서 나오고 나면은 뒤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만드니까. 행정 계획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부 계획의 특징에 따라서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빼고 넣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 계획들은 이렇게 만드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드는 절차를 알고 있다라는 사람은 뒤에 만드는 계획들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서는 계획 수립하는 절차들을 시험에 잘 출제를 안 합니다. 여기서만 내고. 그래서 나머지 계획들의 내용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들은 제가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만 계획 수립 절차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4페이지는 이거 좀 이따가 해야 되는 거고 거의 97페이지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오죠. 중에서 맨 처음에 97페이지에 나온 내용들 이런 것들은 잠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이 절로 올 겁니다. 아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98페이지 요거도 오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계획들이 수립되는 절차,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절차, 기본계획 만드는 절차,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배운 거고 그 절차가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죠. 그러니까 공통점들을 먼저 빼서 배운 거고 이제 이 관리계획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용도지역이 뭔지, 지구가 뭔지, 구역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라면 끓이는 절차라고 씁니다. 라면 끓이는 절차, 관리계획이. 신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삼양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진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다 똑같죠? 관리계획으로. 근데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라면은 맞죠? 관리계획의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끓이는 절차가 다르죠. 짜파게티라고 했죠. 짜파게티.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용도 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페이지가 98페이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여기 용도라는 말이랑 지역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인데 일단 지역은, 용도 지역은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자, 근데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가장 넓은 개념이 뭐라고 했죠? 지역이기 때문에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죠. 그 다음에 용도라는 말은 이게 쓰임이죠. 어떻게 쓰이냐라는 건데,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 중심으로 나눠서 쓰기 위해서, 요 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 요 지역은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딱딱 용도를 나눠서, 쓰임을 나눠가지고 관할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이 용도지역은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관할 토지 전부에 따라서, 전부에다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법에서는 크게 사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하죠. 사용도, 구지역.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은 21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합니다. 법에서 크게 사용도, 구지역.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는 21개로 세분을 하죠. 자, 보면은 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크게 4가지 용도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네, 그렇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직도 가물가물 하신 분들은 이거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크게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합니다. 그러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하죠.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하죠.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하면은 법에서의 분류.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합니다. 자, 주거지역은 어떻게?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분류를 하고,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하면은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개념인데, 1년 중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의 개념을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읽습니다, 이런 거. 자, 용도지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권자,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면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98페이지 용도지역의 의의부터 먼저 보면은,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밑줄을 해놨죠. 중복되지 아니하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 대도시, 관리계획 그 결정권자가 용도지역을 지정하죠. 그다음에 판례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용도지역의 종류. 원칙,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크게 나누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뭐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뭐 이런 것들 도시지역이랑 관리지역 일단 놔두고 농림지역부터 보면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거기 농업진흥지역 내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즉 농림지역에는 논밭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산도 이 농림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만 요거 따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요렇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얘네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도시지역이 성장이 나오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침범하는 바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훼손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관리지역이라는 애를 집어넣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도시 외곽지역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해 주는 거죠. 도시 외곽지역에.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농림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이렇게 성장해 나오면은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지역 이런 데인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을 보전지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밖에서 계란의 껍질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간에 들어감으로 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생산관리랑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리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도시지역은 뒤에 가가지고 저 세분되는 내용들로 한번 보죠. 100페이지 자, 용도지역의 세분이 나오는데 주거지역부터 보면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죠. 자, 전용은 무슨 주거환경입니까? 양호. 일반은 편리. 그래서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일반은 층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1종은 저층 편리한, 2종은 중층 편리한, 3종은 중고층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주거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도시의 심장이라고 했죠. 도심, 부도심. 이렇게 항상 사람이 빡짝빡짝거리는 곳.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그래서 대형 마트라든지 도매시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근린지역,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 이런 데가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가 배출되는 공업이죠.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내지는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지가 분류하는 기준이 자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분류를 했죠. 개발 가능성. 그래서 보전 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없죠. 보전이 목적이니까. 보전. 생산은 유보돼 있죠. 생산은 유보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의 세분이죠. 용도 지역의 세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오시면 되냐면 저쪽으로 94페이지 보시죠. 94페이지. 용도 지역의 세분은 제가 요 이상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 같은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 세분되는 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런 것들. 저거 꼭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된다. 꼭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정합니까? 용도지역 지정 어떻게 합니까? 저쪽으로 가보죠. 자, 용도지역 지정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 그러면 지정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 21개의 용도지역 중에 어느 하나를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특례가 있죠. 특례가. 원칙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건데 특례는 다 거칠까요? 일부 내지는 전부를 생략할까요? 네, 생략하니까 특례입니다. 생략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고 두 번째는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입안에서 결정까지가 생략되는 특례가 있고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가 있고 첫 번째 입안에서 결정을 생략하는 특례가 요게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죠.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자, 다시 그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 이제 바다죠. 바다가 있고 여기 해운대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도시지역이라고 했죠. 도시지역. 자, 해운대 여기 도시지역에 있는 앞바다를 매립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를 매립하는데 이 매립 목적이 이 매립구역을 도시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매립을 합니다. 즉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지금 같습니까? 네. 이렇게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을 때는 입안에서 어디까지 생략하죠?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이 매립구역을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특례였습니다.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 그래서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다만 고시는 생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트, 꽝, 시, 군이 고시랍니다. 트, 꽝, 시, 군이. 요게 특례. 자, 보시면은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요게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입니다.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 그래서 1번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동일한 경우 해서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한다. 뭐 호수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바다입니다. 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어떻죠?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어디까지 생략합니까? 결정까지. 입안에서 결정 없이 입안 및 결정을 생략하고 입안 및 결정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다만 이 경우 관계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뭐 해야 됩니까?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고시를 해줘야 되죠. 자, 요것도 좀 특이한 건데 보면 우리 관리계획이 결정되면은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는 거죠. 결정권자가. 그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이런 사람들이 원칙은 고시를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근데 요거는 특례니까 누가 고시를 하죠?
트, 꽝, 시, 군이. 시도 대도시가 고시하는 게 아니라 트, 꽝, 시, 군이 고시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계 결정권자인 시, 도, 대도시가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 관리계에서는 여기서는 트, 꽝, 시, 군이 고시라는 거죠. 이렇게. 고시도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특례에 해당하려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여기 매립 목적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쓰려고 매립을 하는데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농림지역입니다. 내용이 어떻죠? 다르죠. 내지는 여기 도시지역으로 쓰려고 매립하는데 여기까지는 도시지역인데 여기는 농림지역. 즉,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례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내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해줘야 되죠? 다시 원칙으로.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원칙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해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을 해요. 원칙대로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1과 2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제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까지 같을 필요는 없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뭐 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여기까지만 내용이 같으면은 같은 걸로 봐줍니다. 근데 작년에 추가된 내용이 그 다음에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가 있죠.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화에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자, 기존에 이게 조금 시험에 나오기 힘든 게 기존에 기출문제에 나온 거는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한다 까지는 시험에 출제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도 이게 법에서 분류를 할 때는 9개 주, 상, 공, 녹,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까지 세 분이 있는데 기존의 용도지역을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한다 까지 여기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원래는 요거였는데 개정을 하면서 이 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세분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령이라고 해놨는데 전용 일반 준 여기까지 같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기존의 내용을 추론해서 이제 보면은 도시지역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 같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일 때는 요까지 같아요. 요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 자, 원래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도, 관, 농, 자죠. 도, 관, 농, 자. 근데 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 같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마 요 정도로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자, 원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 여기서 뭐 매립구역에서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으면 이때 말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입니다. 요까지 같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도시지역일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까지 같아야 됩니다. 요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지역이면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근에 있는 인접해 있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거죠. 이럴 때는 같은 걸로 보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주거지역, 도시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일 때는 주거지역 여기까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머지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만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준공인가 통보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그 2번에 나오는 거 요거를 아마 1, 2월 달에는 대충만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제 외워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안 나온대.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죠. 올해 뭐 나올 때까지 나온다고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언젠가 한 번 맞겠죠. 자, 요거는 나올 때 됐습니다. 나올 때가. 자, 요 2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랑 그 옆에 페이지에 3번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이게 입안, 결정, 고시 이 세 가지를 싹 다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자,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특례. 제가 제목을 뭐 2번에 있는 제목은 똑같이 붙이는데, 첫 번째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는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2번은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페이지 95페이지 3번 제목을 이렇게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 이렇게 좀 바꿔놔주십시오.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 자, 94페이지 2번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가 나오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거기 밑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박스에 있는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뭘로 봐준다는 겁니까? 도시지역으로. 입안, 결정, 고시 하나도 안 거치고.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되면은 여기는 바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정되는 순간에. 자, 첫 번째. 항만구역 내지는 어항구역 이 어디에 연접해 있답니까?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 에는 그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봐준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인천항이 있습니다. 인천항 앞바다 여기를 인천항을 뭐 도시지역으로 간주를 해보죠. 도시지역이라고 봅시다. 인천항이 도시지역인데 이 인천항 앞바다 여기 항만구역을 지정합니다. 항만구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이 지정이 됐죠. 그럼 여기를 뭘로 봐주는 겁니까? 도시지역으로. 요 말입니다. 이렇게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이런 거.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지정이 되면은 그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입안, 결정, 고시 하나도 안 거치고.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맞죠? 순서대로 순서가 바뀐 책이 있어가지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 가로 열고 거기다가 농공단지는 X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 공장 만드는 겁니다. 공장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지정되면 거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 입안, 결정, 고시 싹 다 생각하고. 근데 뭐는 아닙니까? 농공단지. 이걸 왜 써드리냐면은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가면은 산업단지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산업단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공단지 빼고 나머지 이 세 가지만. 그래서 오답으로 농공단지를 좀 집어넣습니다. 농공단지를. 그래서 농공단지는 아니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세 가지만 도시지역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저 예전에 이거 한번 말했었나? 저희 큰 집이 경상남도에 거창이라는 데 있어요. 거창. 차를 안 갖고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 촌구석이다 보니까 주변 촌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태워가지고 내려옵니다. 부산까지 내려올 때. 요 옆에 가면 뭐 함양이라는 데가 있고 함양, 뭐 고령, 합천 막 이런 데 지나서 내려옵니다. 요 거창 옆에 뭐가 있냐면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 그래서 여기서 버스 타고
함양 갔다가 막 고령 거쳤다가 함양 갔다가 완전 촌동네 굽이굽이 돌아서 옵니다. 돌아서 오는데 이게 버스가 이 완전 촌동네니까 옆에는 논밭밖에 없죠. 논밭밖에 없는데 버스를 타고 밖에 오다가 갑자기 그 촌구석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딱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 동네에 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지? 한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두세 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가니까는 음식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상가 같은 거, 막 마트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몇 개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아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는 저 산등성이 산이 있는데 거기 산에 보면은 그 큰 팻말 같은 걸 붙여놓는 거 있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 거기 보니까 대구 국가 산업 단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국가 산업 단지 뭘로 봐주는 겁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니, 이 촌구석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산에 대구 국가 산업 단지 이게 딱 써져 있는 겁니다. 거기를 뭘로 봐주는 겁니까? 도시지역으로. 국가 산업 단지, 일반 산업 단지,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이런 게 지정이 되면은 도시 지역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농공단지는 아니고, 농공단지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지 개발지구죠. 택지 개발지구. 요거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 지을 거니까 거기는 택지 개발지구가 지정되는 순간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이때 전자가 밭전자 그 전원주택 할 때 전자 아닙니다. 전기할 때 전자입니다. 전기할 때 전자. 그러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는 거는 발전소 짓는 곳입니다. 발전소 짓는 곳.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랑 예정구역. 발전소 들어오는 곳을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고 합니다. 즉 전력의 수요가 많은 곳이 도시지역이니까 이 발전소 들어오는 곳은 도시지역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가로안이 중요합니다. 가로안이 제외되는 거. 첫 번째 수력발전소랑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죠. 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수력발전소 이거 어디다 짓는 거죠? 물 있는데 댐은 도시지역 같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습니까? 그래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산에 이렇게 보면은 송전탑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죠? 그래가지고 전선들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 송전탑 하나 산꼭대기에 송전탑 하나 세워놓고 여기 도시지역 하면은 이상하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항만 어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해 있습니까? 도시지역. 자 제가 표시하는 거랑 똑같이 항의 동그라미, 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네모. 네모 친다 이 말은 이걸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걸 도시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닙니다. 항만 어항구역이 도시지역 연접한. 그 다음에 도의 동그라미. 도의. 바꾸는 거 이거 바꿉니다. 도시지역을 바꿉니다. 다른 걸로. 도시지역을.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일도. 그 다음에 택, 전 요렇게 읽어보면은 항, 어, 도 한번 끌고 국, 일, 도 한번 끌고 택전 이렇게 제가 나름 말은 안 되지만 라임을 맞춰드렸습니다. 도로 끝나게 이렇게 항, 어, 도, 국, 일, 도, 택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도시죠. 항, 어, 도, 국, 일, 도, 택전 그 다음에 요거 제외되는 거 수력발전소랑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시험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뭐 정답으로 뭐 쉽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으로 뭐 택지 개발지구 이런 거 넣어놓는데 다른 데다가 이런 데 막 함정 파가지고 틀리게 지문을 만드는 겁니다. 농공단지 이런 거 집어넣고. 이렇게. 요게 첫 번째 특례. 일반 결정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첫 번째 특례. 요거는 뭘로 봐주는 거죠? 도시지역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바로 도시지역으로 본다라는 거야. 원래 항만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지정이 되더라도 거기로 도시지역으로 보려면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게 지정되는 순간 바로 거기를 도시지역으로 본다라는 거. 요게 첫 번째 특례.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 중에 두 번째 특례가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입니다.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 자, 보면은 여기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중 요만큼이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뭘로 봐주냐면 농림지역으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산림 중 요만큼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라는 거. 자, 이게 또 왜 특례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보니까 원래는 용도지역이 뭐였습니까? 관리지역인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는 순간 여기를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자,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도 뭘로?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때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관리지역 중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고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으로 바뀐 걸로, 변경된 걸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례죠. 바꾸려면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꾸려면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도 안 거치고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뀐 걸로 봐줘버리니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원래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하려면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싹 다 생략하고 그냥 이게 보전산지가 지정되는 순간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외워야 됩니다. 요것도 자, 맨 앞에 그 문장에 관리지역들에는 박스. 너무 중요해서 분필이 부러지네. 시험에 나오겠네요. 그래서 맨 앞에 관리지역 나오죠? 관리지역의 박스. 그럼 두 번째 줄에 관리지역 나오죠? 두 번째 줄 중간쯤에. 거기도 박스. 그 두 개는 박스에 놓고. 자, 일단.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밑줄. 농업진흥지역 밑줄. 농업진흥지역. 으로 지정고시는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밑줄. 거기에다가 좀 이따 동그라미 하죠. 동그라미 좀 이따가 밑줄 다 쳐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관리지역 박스 해놨죠.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밑줄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정고시는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밑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래서 관리지역에 박스를 했다 이 말은 이걸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 도시지역에 박스 해놨죠. 요거 바꿉니다. 관리지역에 요거 박스 해놨죠. 요거 바꾸면 요거. 자, 같은 지문을 가지고도 난이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 같은 지문에서 난이도 제일 쉬운 게 맨 끝에 바꾸는 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쉬운 지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운 지문이 중간에 막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박스 치고 아주 중요한 단어들 이런 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지문이라도 가장 어렵게 낼 때는 맨 앞에 거 바꾸고 맨 앞에 거. 사람들이 맨 앞에는 긴장을 안 하고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지역 이거 바꾼다 이거죠. 앞에 살짝 바꿔놓습니다 이거. 도시지역 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긴장을 안 하고 읽기 때문에 쭉 읽으면 뒤에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못 찾습니다 이걸. 맨 앞에 바꿔놓으면. 이 맨 앞에 바꿔놓으면 문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꿉니다. 관리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꿉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관리지역 중 요 관리지역의 동그라미 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의 동그라미. 이거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농의 동그라미. 요까지 하면 관농농 이렇게 관농농.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산림 중 뭐로 지정됩니까? 보전산지. 관리지역의 관의 동그라미 하시고 보전산지의 보의 동그라미. 여기는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 그래서 이건 관보농장. 이렇게. 관보농장. 관농농, 관보농장. 자,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는 항어도, 국일도, 택전 이렇게.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는 관농농, 관보농장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제가 두 문자 따는 이유가 두 문자만 가지고 정답 아닌 거, 정답인 거 이런 것들이 딱딱 쳐내집니다. 그냥. 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관농농 나와야 되는데 뭐 도농농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무조건 틀린 거. 오케이. 자, 바꾸는 포인트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관리지역 중,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넣어야 돼. 농림지역으로 본다 하면 틀린 겁니다.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냥 농림지역으로 본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그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 둘 중에 뭐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절대 안 내겠죠. 문제를. 그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는 문제를 안 낼 거고 농림지역으로 본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하면 틀리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요 특례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감이 옵니다. 이거 왠지. 이거 감이 옵니다. 요거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문제 풀어보면 딱 두 문제에 딱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지형도면 표시 통보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용도지역 하나 보시죠. 위 2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 밑줄 해제되는 경우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서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밑줄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보죠. 여기가 원래 농림지역이었습니다. 농림지역인데 여기를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뭘로 봐줍니까? 도시지역으로. 택, 항어도, 국일도, 택. 도시지역으로 보죠. 자, 그러면은 이 저 푸른 초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택지 개발지구가 지정되는 순간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으로. 근데 이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됐다가 이게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됩니까? 그래서 원래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근데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밑줄.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한번 했습니다. 개발법 할 때, 도시개발법 할 때.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가지고 택지를 다 조성을 한 거죠. 이제 아파트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택지를 다 조성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 택지개발지구는 해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원래 이 농림지역으로 돌려야 됩니까? 그래서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 2번 기득권보.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냥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면 맨 끝에 줄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택지를 분양받아서 벌써 아파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사업이나 공사 그냥 쭉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 나눠드린 거 보죠. 정답은 일부러 안 써놨습니다. 정답을 쓰면 계속 정답에 눈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여섯 문제 정도씩 매일 뭐 이렇게 진도는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업하는 진도랑. 근데 그거랑 웬만하면 비슷하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틀린 거.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죠?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으로.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관리 계획 내용 1번.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그 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네, 5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도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이 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니까 개발사업 포함이 된다. 맞죠? 개발사업.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바꿔야 되죠, 앞에 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가 이거 정답으로 진짜 많이 나온 지문이라고 했죠. 저번에. 앞에 뒤에 요 5번 지문을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지정이나 변경을. 자, 빨리 넘어왔는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자, 어디냐면 그러니까 51페이지. 거기 2번에 지정 요청 보이십니까? 지정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지정 권한이 없는 사람은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이나 변경. 그러니까 요새는 추세가 지정 변경을 다 써주는 게 아니라 하나 쓱 뺍니다. 앞에 지정은 너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변경, 뭐 해제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거죠. 변경할 때는 처음에 거쳤던 절차를 다 똑같이 거칠 수가 있는 겁니다. 변경할 때도 지정할 때의 절차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정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권자한테.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문장이 그냥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뭐 틀림 많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입니다, 이게. 이러한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이것도 법 조문 그대로 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안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러한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국장이. 이렇게 맞죠?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자, 지정하는 사람 누굽니까?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도지사였죠. 일단 그것만 알아도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도지사, 시는 나오면 안 됩니다. 지정하는 사람은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근데 지금 지문에 보시면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 있죠? 시도, 관할이 같을 때입니까? 다를 때입니까? 다를 때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이럴 때는 누가? 국장이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국장 아니면 도지사라는 것만 알아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문인 겁니다. 이건 아예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국장이 나오든지 도지사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시도지사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국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국장이.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이렇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쓰는 공청회. 자, 그 다음에 요건 우리 책에 있던 아까 문제입니다. 기본계획을 입안일부터 적성평가 얼마 안에 했을 때 안 합니까? 5년. 그 다음에 기본계획 재검토는? 5년. 네, 5년 정답. 그래서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4번.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얼마 안에? 3개월. 그렇죠? 원칙,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그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맞죠? 2번이 정답. 시가와 조정구역 원칙은 아니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3번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결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2번. 그 다음에 위반 제한. 틀린 것.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라고 했었고 3번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며칠 안에? 45일. 45일. 그러니까 45일 빼버리니까 이런 게 있었나 싶으죠? 제한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45일 안에 결과 통보한다 이 말입니다. 45일 안에. 그 다음에 다 배운 거면 다 배운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하는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산, 기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죠. 5번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거 맞습니다. 자,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만 포함하는 경우가 나오고 대부분은 제외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제외합니다. 근데 우리 포함하는 거 배웠던 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자수 산정하는 방법 배웠죠? 그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에서 동의받습니까? 수용 방식에서 동의받습니까? 환지에서. 그때 면적 3분의 1랑 소유 성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때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합니까? 제한합니까? 거기 포함. 국공유지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도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 순서대로 사유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죠. 국공유지 관리청의 공무원님들은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드시고 계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사유토지한테 먼저 동의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의요건이 안 나오면은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만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를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제외합니다. 국계법에서 나오는 동의들은 대부분 제외한다고 생각합시다. 대부분이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것들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포함하는 게 아주 특이한 거니까 개발법이나 정비법 이런 데서는 국공유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것도 정답이 아까 뭐였지? 틀린 게? 4번. 4번. 네. 잘하시네. 정답 체크는 잘하셨네. 6번. 오늘 문제 중에 뭐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가 기초조사 생겼어요. 6가지. 그 다음에 전략, 환경, 역량, 평가 대상. 그거 하나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자,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 안이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게 적성평가 생략사유에 나옵니다. 적성평가 생략사유. 이건 아예 그냥 틀린 겁니다. 기초조사 생략사유도 아니고 적성평가 생략사유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요거는 적성평가 생략사유였습니다. 적성평가 생략사유. 그 다음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요거는 기초조사 생략사유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D군만 정답입니다. D군만. 어렵죠,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러니까 안에다가 적성평가 생략사유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오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외워야 되는 거는 기초조사 생략사유 6가지.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가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천천히 외우시면 돼요. 천천히.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이게 기출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와, 안 배운 게 없죠, 안 배운 게. 쉽죠? 너무 쉽죠? 이 정도만 나오면 공법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정도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자,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쉽죠, 문제가. 자,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